제2강 몸이 무너지면 계획도 없다. 건강관리의 진실. 언제부터였을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병원 가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노후 준비는 재정, 관계, 일, 취미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모든 기반은 단 하나,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 아무리 잘 준비된 은퇴 플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건강 관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병이 아니라 기능이 먼저 무너진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나는 지금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병원 갈 일도 없으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양호하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건강은 병이 생긴 뒤에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라는 이름표가 붙기 훨씬 전부터 우리의 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기능의 저하입니다. 건강의 본질은 질병의 유무가 아니라 기능의 수준에 있습니다. 기능이란 쉽게 말해 우리 몸의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는 걷고 지탱하는 기능, 눈은 보는 기능,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기능, 폐는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 등입니다. 이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면 당장은 통증이나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그 하락세가 지속되면 결국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마치 건물의 기둥이 조금씩 약해지다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처럼 기능 저하는 서서히 진행되다 어느 순간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병으로 바뀝니다. 이 기능 저하의 문제는 특히 노후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젊을 땐 어느 정도의 무리가 있어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회복력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기 시작하거나 예전에는 쉽게 들던 물건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고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침대에서 몇 주를 보내며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회복하지 못한 채 의존적인 삶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병이 아니라 기능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기능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비활동성 생활 습관입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너무나 편리해졌고 그 결과 움직임이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리모컨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를 선호하며 오랜 시간 앉아서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줄어들고 쓰지 않는 관절은 굳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지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약 15% 높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야말로 기능 저하를 가장 빠르게 부르는 습관인 셈이죠. 특히 근육의 기능은 노후의 자립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 건강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보행 속도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혈관 기능, 근육량, 신경계의 반응 속도 등 복합적인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걷는 속도가 1초에 0.8m 이하로 떨어지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로 간주하며 실제로 낙상, 입원,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병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며 오히려 나는 걷는 속도가 줄었는데 왜 그렇지?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노후 건강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몸의 기능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의 관절 기능이 떨어지면 걸음걸이가 바뀌고 그로 인해 허리나 척추에 부담이 가면서 또 다른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위장의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 음식 섭취량이 줄고 이는 곧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며
다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기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른 기능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몸은 하나의 유기체이자 시스템입니다. 병이라는 건 이 시스템이 심각하게 무너졌을 때 붙는 이름일 뿐, 실제 무너짐은 훨씬 이전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기 몸의 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 시력, 청력 등을 한 번에 점검하는 전문 건강검진도 있지만 일상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기, 10초간 한 발로 서 있기, 양손 머리 위로 올리기, OKG짜리 물건 들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일상 속 테스트를 해보고 이상을 느낀다면 바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움직이는 생활을 되찾아야 합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은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기능, 관절 유연성,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전신 순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걷는 것 자체가 최고의 약입니다. 단순히 운동을 한다는 개념보다 내 몸을 쓰는 일상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버스 안 정거장 미리 내려 걷기, 집안일을 자주 하기 같은 활동이 훨씬 지속 가능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만큼 기능 중심의 건강 철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이라는 명확한 기준보다 기능이라는 흐릿하지만 근본적인 기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프지 않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잘 움직이고 잘 소화하고 잘 듣고 잘 볼 수 있는 기능을 지키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방치된 작은 증상, 큰 병을 부른다. 그냥 조금 피곤한 거겠지. 설마 이게 큰 병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넘긴 증상들이 나중에는 무서운 병의 신호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건강관리는 눈에 띄는 병만이 아니라 애매한 증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병을 키우는 이유는 증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작은 증상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평소에 없던 가벼운 피로감, 소화불량, 약간의 어지러움, 가끔 생기는 가슴 통증이나 숨참, 관절의 뻣뻣함 등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며칠 쉬면 회복되거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거나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날 경우 그것은 작은 증상이 아니라 시작된 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화란 결국 회복력의 저하이기도 하죠. 젊을 땐 넘길 수 있었던 자극도 나이가 들면 위험 요인이 됩니다. 즉, 예전 같으면 감기처럼 지나갔던 증상이 이제는 폐렴으로, 단순한 위험이 위암 전 단계로 어깨 결림이 뇌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화와 기능 저하가 겹치면서 경미한 증상이 중대한 병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죠. 특히 무시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식욕 저하, 일시적인 입맛 저하가 아니라 한두 주 이상 지속되면 위장 기능 문제는 물론 전신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패턴 변화, 잠이 안 오는 것, 자주 깨는 것, 낮에 지나치게 졸리는 현상은 단순한 노화보다 신경계 문제, 우울증 또는 호르몬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변비나 설사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장내 종양, 대장암 초기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두근거림, 가슴 압박감, 특히 중년 이후 처음 느껴지는 심장 관련 증상은 무조건 병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혹시 너무 예민한가?
라는 생각보다 지금 점검할 때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노후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몸의 사소한 변화에 민감하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단순히 치료를 받는 곳이 아니라 상태를 확인하고 기능을 되돌리는 점검소로 인식합니다. 작은 증상을 방치할 때 생기는 가장 큰 위험은 적응입니다. 인간은 불편한 것을 참아내는데 꽤 능숙한 존재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적응해서 덜 걷고 위장이 불편해도 소식을 하거나 약에 의존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편함에 익숙해질수록 병은 더 깊어지고 결국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런 식의 적응은 몸의 기능 저하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단순히 증상만 억제하는 식의 대처는 오히려 병을 키우는 길이 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예방의 개념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방이란 단순히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감지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 기능 저하를 막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자주 아프다는 건 관절 연골이 닳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체중 조절, 하체 근육 강화 운동, 관절 유연성 회복 훈련 등으로 기능을 지켜야 합니다. 그냥 진통제만 먹는 것은 예방이 아니라 방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증상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선 자기 몸을 매일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느껴지는 몸의 컨디션, 소화 상태, 피부색, 눈의 맑기, 소변의 색깔,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도 몸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하루 12분이라도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루틴을 만든다면 대부분의 중대 질환은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눈치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증상을 무시하지 않는 삶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노후의 삶 전체를 설계하는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병은 건강을 해치는 것뿐 아니라 경제, 일상, 관계까지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병으로 인한 이동 제한, 활동성 저하, 사람들과의 소외까지 결국 모든 노후 문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말하기 전에 최근 몸에서 반복되는 신호가 없었나? 를 먼저 떠올리는 습관. 이것이 노후 지혜입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사소한 증상이라는 예고편을 보여주고 나서야 등장합니다. 그 예고편을 무시할 것인지 읽어낼 것인지는 우리 선택입니다. 3. 건강도 적금처럼 쌓아야 한다. 우리가 돈을 모을 때처럼 건강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하고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현재 상태로만 인식하고 병이 없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체력을 유지하며 일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으며 마치 적금을 매달 조금씩 넣듯이 꾸준한 관리로 쌓아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건강 적금의 첫 단계는 일상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며 얼마나 쉬느냐에 따라 건강의 기초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는 습관, 채소 중심의 식단, 충분한 수면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적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당장은 효과가 눈에 띄지 않지만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건강은 단기간의 집중 투자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한 자산 배분입니다. 우리는 금융 자산을 분산 투자하듯 건강 역시 운동, 식사, 정신 건강, 수면 등 다양한 요소에 균형 있게 투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만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식품만 챙기지만 편향된 건강관리로는 전체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인 건강 투자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안 좋다고 해서 운동을 아예 안 하면 심폐 기능이 떨어지고 체중이 증가해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안 운동을 찾고 체중 관리와 영양 섭취도 병행해야 진짜 건강한 복리 구조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습관입니다. 금융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으면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듯 건강에서도 특정한 위험 요소를 그대로 방치하면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유전적으로 심장질환 위험이 있다면 그에 맞는 정기검진을 받고 가족력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더 빠르고 자주 체크하며 스트레스에 약한 체질이라면 정신 건강을 꾸준히 살펴야 합니다. 이런 리스크 분산은 한 가지 문제로 전체 건강이 붕괴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미리부터 습관화해 두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건강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안입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멀쩡하던 체력이 40대, 50대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몸이 나빠졌다기보다는 유지 비용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전보다 더 많은 운동, 더 철저한 식단, 더 깊은 휴식이 필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 기준으로 몸을 판단하고 자신은 아직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이는 금융에서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예전처럼만 저축해서는 노후 대비가 안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건강 역시 지금에 맞는 관리 강도를 설정하고 투자 규모를 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수익의 복리 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꾸준히 건강을 관리한 사람은 단지 질병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활기찬 에너지, 또렷한 집중력, 빠른 회복력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높은 효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질 높은 생존으로 이어집니다. 60대, 70대에도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며 인간관계를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꾸준한 건강 적금이 만들어낸 복리의 결과입니다. 젊었을 때 조금씩 쌓아 올린 이력이 나이 들어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건강은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걷는 30분, 참는 야식, 조금 일찍 자는 시간들이 모두 미래의 나를 위한 건강 저축입니다. 적금을 넣듯이 소중하게 하나하나 쌓아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늦지 않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4. 몸이 망가지면 인간관계도 무너진다. 인간관계는 마음의 문제 같지만 놀랍게도 몸의 상태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인간관계를 별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도 멀어지고 사람과 멀어지면 마음까지 무너집니다. 건강이 인간관계를 지키는 버팀목이자 토대라는 사실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건 바로 접촉의 감소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외출이 줄고 약속이 줄고 결국 사람을 만나는 횟수 자체가 급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주 만나던 친구도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나중에 나아지면 보자는 말만 남기고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약속을 계속 미루다 보면 언젠가는 그 관계도 잊혀지고 맙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바로 감정의 피로도입니다. 만성 통증이나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된 통증, 피로, 우울감 등은 대화를 무겁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감을 방해합니다. 괜히 짜증냈네, 예민했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게 되는 이유는 몸이 보내는 스트레스 신호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반복된 갈등은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또한 건강 문제는 상호 의존성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주고 도와주던 가족이나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주변의 도움을 자주 필요로 하게 되고 이는 곧 관계의 비대칭성을 만듭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돕는 사람은 부담을 느끼고 도움받는 사람은 미안함과 위축감을 느끼며 결국 심리적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이런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한쪽이 아프면 다른 한쪽은 간병인이 되고 부부가 아닌 보호자 마이너스 환자 관계로 바뀌는 순간 정서적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자신감도 함께 무너집니다. 외모의 변화, 체력의 저하, 활동 제약 등은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이런 감정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이 상태로 나가도 될까? 괜히 짐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사람을 점점 더 고립시키죠. 결국 몸이 아픈 사람은 스스로를 격리하게 되고 이는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고립이 또 다른 건강 악화를 부른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단절은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치매, 우울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면역력까지 낮아지게 만듭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무너진 인간관계는 다시 건강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운동, 적절한 식습관, 꾸준한 건강검진은 단지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활동성이 떨어지지 않아야 모임에 참석할 수 있고 체력이 있어야 대화를 이어갈 수 있으며 건강한 상태여야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건강은 인간관계의 조건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사람도 멀어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곧 관계를 지키는 것이고 관계를 지키는 건 노후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고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도 무너진다. 우리는 흔히 건강과 재정을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다루는 문제이고 돈은 은행이나 재무설계사와 상의할 일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노후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돈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토미다 바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함께 무너지는 구조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에 접어들면서 의료비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평소 특별한 질병 없이 지내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병과 마주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병원 방문, 약가, 건강보조기구, 간병인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이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인 지출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가중되죠. 건강보험이 일부를 보장해 주더라도 본인 부담금은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적금이든 예금이든 꺼내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준비해둔 노후 자산은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병원비만 문제일까요? 건강이 나빠지면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득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재취업은커녕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노후의 재정은 2중 3중의 타격을 받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은 많아지며 경제적 의존도는 높아집니다.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면 자녀나 가족에게 손을 벌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자존감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건강이 있어야 돈도 지킬 수 있다는 말이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건강이 받쳐줘야 자신의 자산을 계획대로 활용할 수 있고 의료비나 간병비로 재산이 소진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 이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비로소 재정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건강이 무너질 때는 재정적 판단력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령일수록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잘못된 금융 결정이나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고령층의 금융 사기 피해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나쁘면 이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고 피할 힘조차 없게 됩니다. 또한 건강이 나빠진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이는 소비 습관의 변화로도 이어집니다. 갑작스러운 감정 소비, 비합리적인 지출, 의욕 저하에 따른 무계획한 소비는 재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정신 건강이 재정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없이 많습니다. 즉,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돈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간병 문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본인이 중병에 걸려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 간병인은 하루에 수십만 원씩 들어가는 고비용 서비스입니다. 가족이 돌보려 해도 그 가족이 일을 그만두거나 시간적 희생을 해야 하죠. 이는 결국 가족 전체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건강 문제가 가족 전체의 재정 구조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후의 경제력은 단순히 통장 잔고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지능, 움직일 수 있는 체력, 결정할 수 있는 정신력까지 모두 포함된 종합적 역량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토대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붕괴되면 나머지 모든 자산도 동시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건강을 위한 정기적인 투자와 관리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운동, 식습관, 수면 습관 등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장기 자산 보호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둘째,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보장 설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손보험, 장기 요양보험, 간병보험 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셋째, 건강이 나빠졌을 때를 대비한 재정적 시뮬레이션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무너졌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그로 인해 생계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하나의 경제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우리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안심하지만 몸속에서 진행 중인 질병은 그 숫자를 단숨에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자산은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건강을 지키면 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노후의 안전망은 건강 위에 세워져야만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지금 당장 건강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싶다면 건강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기반입니다. 걷는 힘, 생각하는 힘, 관계를 맺는 힘, 그리고 삶을 즐길 수 있는 모든 힘이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균열을 일으키고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후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연금, 적금, 보험, 부동산 물론 재정적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은 건강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병원에 누워만 있는 삶,
약물에 의존한 채 반복되는 진료와 치료 속에서 보내는 삶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보다 건강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무너져 갑니다. 처음엔 조금 피곤한 것 같고 무릎이 살짝 아픈 것 같고 기억이 약간 깜빡이는 것 같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그러나 이런 사소한 징후들이 바로 노후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기능 저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지만 건강은 매일매일 깎여 나갈 수 있습니다. 사소한 증상 하나하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자주 아프다. 소화가 잘 안 된다. 평소보다 쉽게 피로하다. 관절이 뻣뻣하다 이런 신호들을 기록하고 정기적인 검진과 점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작은 증상을 관리하는 습관이 결국 큰 병을 예방합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몸의 소리를 듣고 조심스럽게 반응하며 꾸준히 돌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건강은 적금처럼 쌓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회복되거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기초적인 요소들이 하루하루 누적되어 건강이라는 자산을 만듭니다. 이 건강 자산이 노후를 지탱하는 진짜 힘입니다. 금융 적금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강 적금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쌓아야 합니다. 건강은 저축 없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필요할 때는 그 저축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가 깨지면 외롭고 슬플 것이라 생각하지만 관계가 깨지는 이유 중 상당수는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수가 줄고 외출이 힘들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렵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 모두 건강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대화를 나눌 힘을 주고 표정을 밝게 하고 나를 매력 있게 유지시켜 줍니다. 관계의 지속은 건강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의료비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병원비, 약가, 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인해 준비해둔 자산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노후 삶의 균형 자체를 무너뜨리는 위협입니다. 의료비에 갉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강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예방 중심의 삶, 자기 몸을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비를 아낄 수 있고 그만큼 다른 삶의 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성껏 세운 은퇴 설계, 여유롭게 살고자 했던 삶의 청사진은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저 그림의 떡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꿈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노후 준비는 건강을 기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작은 실천으로 내 몸을 지켜야 합니다. 물 한 잔 더 마시기, 10분 더 걷기, 1시간 일찍 자기, 오늘 하루 덜 화내기. 이런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결국 우리의 몸을 지키고 건강을 지켜주며 계획을 실행하게 합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이라는 인생의 기둥을 만들게 됩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건강 관리가 우리의 노후를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돈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 관계보다 먼저 유지해야 할 것, 미래를 위한 첫 번째 투자.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이제는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삶은 준비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지금 건강을 지키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지금까지 이 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강집이 삶을 지배한다. 주거와 공간의 선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